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실장입니다. 여러분, 추석 동안 오징어 게임이랑 TP 모두 정주행하셨나요? 지난주부터 갑자기 언론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미국 1위를 찍었다면서 연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공중파 프로그램 이야기보다 넷플릭스나 왓챠, 웨이브 같은 OTT 송출되는 콘텐츠들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이어지는 이 OTT 시장의 콘텐츠 전쟁, 은 실장이 가볍게 훑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아망드가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는 두근두근한 소식 전달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소식이 빠른 자가발전 식구들이라면 지난 2016년에서 17년쯤 옥자의 제작 투자와 함께 넷플릭스 소식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더니 2018년에는 독점 공개한 킹덤으로 유료 사용자를 급등시키고 2019년에는 JTBC와 콘텐츠 공급 계약, CJ ENM의 스튜디오 드래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3년간 함께 제작하기로 했죠.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 자리 잡은 OTT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퍼뜨려주는 고마운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넷플릭스 이야기만 나오면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의 창작 분야에서는 이 넷플릭스의 창작자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금전적으로나 업무 환경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물론 넷플릭스도 이 피 튀기는 전 세계 OTT 시장에서 독점 콘텐츠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승리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독점 콘텐츠 확보에 혈안이 되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 넷플릭스 딱지가 붙은 건 오히려 퀄리티가 낮다는 오명도 좀 붙었지만 워낙 많은 투자가 일어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한국 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의 이런 투자가 빛을 보는 걸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 23일에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었다며 보도를 했고, 기억에 남는 국내 콘텐츠들만 해도 승리호, 킹덤 아신전 각각 넷플릭스 영화 분야에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스위트홈은 드라마 영역에서 최초로 세계 3위에 기록되기도 했었죠. 이번 오징어 게임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하반기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할 때만 해도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작품이? 하면서 이 국격 프라이드를 가득 채워놓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요. 이미 전 세계 시청자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콘텐츠 맛에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넷플릭스는 왜 옥자부터 시작하는 한국 콘텐츠 시장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진득하게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독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왜 하필 아시아 쪽에서는 이 한국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대 초에 넷플릭스가 처음 아시아를 두드렸을 때 최초로 주목했던 것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권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서구권의 시선이 강했고, 무엇보다 일본은 영화관보다 TV 시리즈가 더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내에 투자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질 못하고 되려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0년도에 들면서 일본의 영화 시장은 완벽하게 갈라파고스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드라마 역시도 내수 시장에 너무 최적화되어서 글로벌 시장과 온도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있죠. 특히 영화 시장은 기형적인 일본의 영화 산업 형태로 영화만 찍으면서 먹고 사는 배우가 없다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도 들리는 수준입니다. 일본 영화 시장의 몰락을 이야기하면 또 밑도 끝도 없어지니 잠시 접어두고요. 이처럼 아쉬운 영화와 드라마, 소위 실사 콘텐츠 환경에서 넷플릭스가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은 국가 성향상 좀 걱정이 되고 눈에 띄던 게 한국이었겠죠. 최근 넷플릭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한국 돈 약 8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쏟았다고 하니까 이제 아시아권 콘텐츠는 한국에서 실사,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독점 콘텐츠를 수급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이렇게 전 세계 콘텐츠를 빨아먹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OTT들은
어떨까요? 디즈니는 뭐 일단 스스로 갖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만 해도 어마무시하니까 잠시 동안 한국은 주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존 프라임이나 훌루 같은 곳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아시아권 콘텐츠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내 OTT 사업자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게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사였다면 넷플릭스가 독점 콘텐츠의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시장 구도가 바뀌고 이제는 오히려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 당사자들인 웨이브, 티빙, 시즌 모두 현재 넷플릭스의 지배적인 시장에 이제 11월 달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오면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이고 이는 곧 실사용자의 이탈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하면서 넷플릭스의 방식과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웨이브는 자체 제작 오리지널 드라마 You Raise Me Up을 공개해서 최근 좋은 평가를 받았고 티빙 역시도 독점 콘텐츠로 환승연애, 유미의 세포들을 내세우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렇게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도 너나 할 거 없이 독점 콘텐츠를 위해 다양한 투자가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각 OTT 사업자들의 실적만 봐도 매출 증대와 함께 콘텐츠에 대한 선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콘텐츠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겠네요. 자, 이렇게 넷플릭스의 투자로 선의의 경쟁이 만들어지고 있는 콘텐츠 환경 어떻게 보시나요? 이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이 경쟁을 통해 탄생할까요?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믿고 두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콘텐츠 수준뿐 아니라 소비적 측면에서도 753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넷플릭스가 지금 한창 박터지게 전쟁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사실 서남아시아권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있는 이 서남아시아는 나라에서 작정하고 나라 전체를 디지털화 시키기로 공표하였고 많은 인구수나 매우 빠르게 깔리고 있는 IT 인프라 환경까지 글로벌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노른자 땅이겠죠. 위에 잠시 언급했던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모두 이곳에서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14억인 인도에서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2017년 3억 5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4억 1천만 달러로 4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리밍 업체들 입장에서는 인도를 표기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도에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는 2,500만 명 이상인 반면 넷플릭스는 500만 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이 전쟁에서 사실 좀 후달리는 편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넷플릭스는 역시나 콘텐츠 시장에 투자, 콘텐츠 자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올 초 뉴스에 따르면 약 14억 달러 규모의 콘텐츠 제작 투자를 인도 미디어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으니까 조만간 넷플릭스 딱지가 붙은 발리우드 영화 몇 편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좀 훑어봤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왓챠 익스클루시브 이런 독점 콘텐츠들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신가요? 저 애기 때만 해도 아빠 방에서 신문구탱이를 펼쳐보면 이제 TV 방송표가 쫙 써 있어서 디즈니 만화동산 시간 체크하고 추석 때 특선 영화 체크하는 게 일이었는데요. 이번 추석, 아니 몇 년 전부터 추석에는 방구석에서 배 두들기면서 OTT를 즐기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구독해야 되는 OTT도 늘고 고민해야 되는 콘텐츠도 점점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추석에 즐기신 콘텐츠가 뭐가 있으셨나요?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자가발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은실장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